5월은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에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스한 얼굴을 마주보고 소중한 기억을 쌓게 되죠. 여러분의 5월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버이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어디일지 예측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양원입니다. 평소 친밀한 방문의 기회가 부족했던 자식들이 이날을 계기로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을 방문하곤 하죠. 어버이날이면 원래 조용하곤 했던 요양원의 생기가 돋우고 표정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어버이날 요양원에서 받은 엄마의 마음이 담긴 선물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또 다른 지혜의 영상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사실 현대판 고려장이나 간병살인으로 상징되는 노인 돌봄의 실패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1955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기 시작했으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2024년 노인 수가 1,000만 명을 넘고 204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장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현대판 고려장을 겪지 않으려면,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부모를 돌봐야 하는 돌봄 독박에서 벗어나려면 노인 돌봄 체계를 지금 당장 개혁해야만 한다. 외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노인 돌봄 체계를 개혁하는데 대개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노인의 5가지 소망 중 첫 번째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병원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라 한다. 적어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환경에서 말이다. 둘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는 것. 셋째, 사는 날까지 중병에 걸리지 않는 것. 넷째, 대소변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아프고 난 후 자는 잠에 죽는 것이다. 어머니가 저에게 건네시는 말씀은 평범함 속에 깊은 위안과 격려가 서려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 속에서 은은한 감동과 함께 힘이 솟아나곤 하죠. 지금 이어서 어머니가 쓰신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이 마음 따스한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10,000배 고되다. 글이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뜰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는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이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자세 구운 도라지 꽃들이 물이 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도량이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에 나가 제첩 한 소쿠리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솥에 삶아 추어탕을, 겨울에는 가을 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칫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지 새끼들 불러 전나불행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이를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고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응어리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내가 어미 사는 곳을 보았듯이 산다는 곳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낙비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 한 그릇 올리고 촛불 한 자루로 밝혀서 천지신명께 기댔다. 운수소관의 변덕을 어쩌진 못해도 아주 못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살이 생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내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지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꽃은 욕심을 내면 후락후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내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위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위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맑게 갠 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임태주 시인님의 산문집에 실린 어머니의 편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옛 7080 시절의 어머니 모습.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어버이날 요양원에서 엄마가 준 선물 이야기 어떠셨나요? 점점 늙어가시는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는 것이 너무나 아쉽기도 하죠. 이유 중 하나는 소중한 부모님이 노쇠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생로병사에 의해 마지막 종착지는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원 잘못 선택하면 부모님, 자식들 모두 고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요양원 아직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네요. 가끔 사건 생겨서 뉴스에 나오는 요양원, 요양병원.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요양병원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요양원 4인실 방에서 있었는데 다 할머니들의 병 증세가 제각기 달라. 밤새 불경을 외우는 할머니 한 명, 밤새 코를 훌쩍거리는 할머니 한 명, 밤새 침대 쇠프레임을 두들기는 할머니 한 명. 치매 증세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살이 빠져 몸무게 33kg까지 나갔습니다. 방을 여러 번 바꿔봐도 여전히 다른 할머니들의 이상 증세 때문에 역시 잠을 잘 수가 없어. 1인실을 쓰려고 해도 거기는 4인실밖에 없어. 할 수 없이 퇴소를 하고 1인실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요양보호사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폭로하는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어머니도 잠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 멀쩡한 노인네를 수면제를 먹이더라고요. 어쩐지 낮에 전화하면 발음이 새는 소리를 해서 주무셨다 깬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6인실에 계셨는데 간병이 1명이 6명을 케어하는데 저의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 갈 때 간병인한테 미안해 혼자 가셨나 봐요. 간병인이 병원에 얘기해 수면제를 드린 거예요. 낙상하면 자기들 책임이니 무조건 먹여요. 제가 그 사실 알고 드리지 말라 했어요. 그래도 못 믿어. 집으로 모셨는데 반년 지나 엄마가 그동안 속상할까봐 얘기 안 했다며 구박받은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그런데 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일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들어가면 동물 취급받아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얘기도 안 하시고요. 저도 엄마 케어하느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느라 교육받고 실습 받아야 해서 요양원에 1달 동안 실습했는데 치매기 있는 분은 무조건 묶어놓고 밥에 수면제 약을 넣더라고요. 맨 처음엔 몰랐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생리를 알아 요양병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모셨어요.
같이 실습했던 분이 자격증 따고 1년 동안 요양원 근무했는데 도무지 양심을 갖고 더 이상 근무 못하겠다고 그만두셨어요. 시장에서 버리는 채소들 가져다 음식하고 보호자들이 사오는 거 지네들이 다 가져간대요. 나라에서 하는 곳은 좋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자리가 없어 대기를 해야 하니 할 수 없이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은 약자라 말도 못하고 또 보호자들이 컴플레인하면 모시지도 않는 것들이 웬 말이 맞냐는 식이래요. 물론 모든 요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후 닥쳐올 미래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때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위안과 온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자식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에 항상 감사드리며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향후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위해 새로운 꿈과 즐거움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